5.3%, 100명 중 단 5명. 이것이 시장이 붕괴하는 와중에도 당신에게 당장 도망치라고 경고한 전문가의 진짜 비율인 겁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라며 떠드는 경제방송의 화려한 앵커대. 당신은 그 달콤한 피리 소리에 홀려 내 집 마련의 꿈과 내 아이의 미래가 담긴 통장을 월가라는 도살장에 제물로 바치는 중이죠. 대체 저들은 누구의 돈으로 수십억 원의 보너스를 챙기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거대 자본이 개미들의 고열을 짜내는 완벽한 설계도와 이 블랙홀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생존 지도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당신의 자산을 지킬 진실의 눈을 뜨십시오. 자, 그럼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기형적인 통계의 민낯부터 파헤쳐 볼까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어지는 하락장. S&P 500 기업을 향한 월가의 투자 의견은 처참했습니다. 매수가 55.8%, 보유가 38.9%. 대한민국 1년 예산에 육박하는 수백조 원이 증발하는 동안 매도를 외친 비율은 고작 5.3%에 불과했죠. 시장의 절반이 피바다가 되었는데도 95명의 양치기들은 여전히 양떼들에게 파티장 안에 머물라고 강요한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짜여진 합법적 학살일까요? 도대체 왜 그들의 사전에서 매도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멸종되어 버린 걸까요? 당신은 혹시 증권사 리포트에서 보유, 즉 홀드의 의미를 곧이곧대로 믿고 계십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은밀한 세계에서 보유는 사실상 매도를 뜻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이 단어를 보자마자 평범한 직장인의 평생 연봉에 맞먹는 수십억 원어치 물량을 가차없이 시장에 집어 던지는 중이죠. 하지만 그들만의 잔혹한 은어를 모르는 개미들만 가치 투자를 외치며 끝까지 배에 남습니다. 결국 타이타닉처럼 가라앉는 주식 위에서 처참하게 익사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 뿐인 겁니다. 도대체 왜 전문가들은 솔직하게 팔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런 비열한 암호를 써야만 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그들의 목줄을 쥔 자본의 논리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폭락을 경고하는 분석가는 당장 책상을 빼야 하고 기업의 입맛에 맞는 장밋빛 소설을 쓰는 자만이 수십억 연봉의 스타 애널리스트가 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보실까요? 신규 상장, 즉 IPO를 주관한 증권사의 무려 97.2%가 해당 기업에 긍정적인 리서치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보너스는 당신의 계좌 수익률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도시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조 원대 기업 금융딜에서 떨어지는 떡고물로 채워지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자본에 충실한 사냥개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썩어빠진 카르텔은 과거에 도대체 어떤 끔찍한 대재앙을 만들어냈던 걸까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나앉은 가장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파산 불과 5일 전, 신용평가사 S&P는 7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짊어진 리먼에게 무려 A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 실패가 아니라 펀더멘탈이라는 단어로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린 거대한 가스라이팅이자 시스템이 요구한 합법적 기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이 끔찍한 데자비가 우리 눈앞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월가는 또다시 일시적 조정일 뿐이라며 당신의 불안을 교묘하게 억누르고 있죠. 그렇다면 당신의 돈을 대신 굴려준다는 펀드 매니저들은 이 폭락의 징후를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침묵을 선택한 걸까요? 그들의 목표는 애초부터 당신의 수익이 아닙니다. 자신의 푹신한 임원석을 보존하며 당신의 피 같은 수수료를 갉아먹는 기생적인 존재일 뿐이죠.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하루아침에 수백조 원이 증발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절대 먼저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혼자 폭락을 예견하고 팔았다가 시장이 오르면 즉각 해고되지만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며 다 같이 망하면 그저 시장 탓으로 돌리며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커리어 리스크 회피 구조에 숨어 있는 겁니다. 대중과 함께 침몰하는 배에 남아 있어야만 자신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 비겁한 벤치마크 추종이야말로 전문가들이 당신을 구하지 않는 진짜 이유인 겁니다. 다 같이 망하면 안전하다는 그들의 이기심 속에 당신의 계좌는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언론조차 이들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누구의 돈이 언론의 입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걸까요? 매일 아침 출근길, 당신은 스마트폰으로 경제기사를 읽으며 희망에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뱅가드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언론사에 쏟아붓는 광고비만 무려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 즉 지방의 중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막대한 자본이 언론의 팬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주식시장이라는 도박장을 떠나버리면 기관들이 매일 가만히 앉아서 걷어들이는 수수료라는 통행료 수입도 그 즉시 끊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언론은 폭락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AI나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테마를 억지로 제조하며 바닥론이라는 잔인한 희망 고문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그 순간 진짜 거대 자본인 스마트머니는 뒤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당신이 경제 뉴스를 굳게 믿고 영끌까지 해서 주식을 사는 동안 뒤에서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잔혹한 양털깎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이 평범한 서민들의 20년치 피땀 어린 월급을 순식간에 빼앗아 파티장을 빠져나가는 완벽한 4단계 엑시트 시나리오가 조용히 작동하는 겁니다. 1단계 개미들에게 물량 배분, 2단계 하락에 베팅하는 숏포지션 구축, 3단계 언론을 통한 공포 확산, 마지막 4단계로 바닥에서 헐값의 물량 회수. 기관들이 최고점에서 개미들에게 썩은 폭탄을 모두 떠넘기고 유유히 탈출구로 빠져나간 뒤에야 언론은 그제서야 시장 붕괴를 알리는 새빨간 공포 뉴스를 미친 듯이 쏟아냅니다. 당신의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피눈물을 흘린 뒤에야 울리는 이 사악한 뒷북 뉴스. 그렇다면 불과 며칠 전인 2026년 3월 이 완벽한 범죄 시나리오가 어떻게 현실에서 끔찍한 피바다를 만들어냈는지 그 충격적인 학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불과 이틀 전인 2026년 3월 12일 당신의 스마트폰에 찍힌 다우지수 240포인트 폭락이라는 파란색 숫자를 보셨습니까? 연초부터 AI 혁명이라며 개미들의 탐욕을 부추기던 골드만삭스는 정작 뒤에서는 수십조 원의 자금을 현금화하며 조용히 시장을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10년을 안 먹고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돈이 단 하루 만에 월가 호랑이들의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간 끔찍한 피바다였죠. 기관들이 시장을 펌핑하며 잔치를 벌일 때 당신은 그들이 던져준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였던 겁니다.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자본의 두 얼굴 앞에서 서민들의 계좌는 그저 합법적인 도축장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잔혹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당신의 피 같은 돈을 지켜낼 유일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실 시간입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양복을 빼입고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겠다고 미소 짓는 전문가들. 그들은 당신의 가디언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라는 공장의 말 잘 듣는 영업사원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절반이 증발하는 폭락장에서도 그들이 매수를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시장에 남아있어야 그들의 수십억 원대 보너스가 입금되기 때문이죠. 맹신을 버리십시오. 자본주의라는 네모칸 정글에서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생존 무기는 바로 전문가를 향한 차갑고 냉정한 의심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달콤하게 외칠 때 당신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저 말을 함으로써 그가 챙겨가는 보너스는 도대체 얼마인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깨어있는 눈으로 시장의 진짜 민낯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